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이제 편입에 관심이 있으셔서 편입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편입을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학원 홍보의 목적보다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본질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고 편입에는 영어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대학을 편입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 뭘 설명드릴 거냐면 첫 번째 1부에서 과연 편입 영어 많이 들으셨겠지만 편입은요 여러분 영어만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한 과목을 가지고 겨루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수능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뭐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탐구 과목이라는 것도 해야 돼가지고 사실은 거의 결정됐죠.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내가 이거를 다 해내면 물론 있습니다. 물론 죽으림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죠. 여러 과목이니까. 여러분 근데 편입은 왜 기회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 과목 즉 영어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에이 영어 한 과목이니까 대충 설렁설렁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가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명드릴 이 편입 영어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요. 가장 어려운 영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입을 생각하셨을 때 대충 나는 그냥 이 정도 대학 가겠다 이게 아니라 기왕 편입할 거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대학은 어디냐면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뭐 중앙대, 이화여대, 건국대 같은 학교들이 소위 말하는 저희가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요. 대충 영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의 영어의 도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여러분 당연히 한 과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한 과목인데 그걸 쉽게 내버리면 뽑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1년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단연간에 편입하는 학생들을 본 결과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만 한 과목 하면 된다는 이유로 정말 많이 풀어져요. 1년 동안 막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힘들어서 안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마치 내가 수능을 준비하듯이요. 난 정말 이 편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리시는 분들은요. 이제까지 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적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들으시고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다시 설명드릴 거는 편입 영어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일단은 편입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 편입 영어는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휘,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독해 유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요 어휘는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뻔한 소리 할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요. 저는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영어 선생님이지만 여러분 영어는요. 기본이 뭘까요? 단어겠죠. 제가 아무리 좋은 문법을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귀에 쏙쏙 박히는 영어를 기억도 무조건 날 정도로 말씀드려도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지 않으시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적은 올라가지도 않고 실력도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단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12월 달에 마음 먹으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기초부터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어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기초에서 무너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준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예를 들어 영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셨는데 5등급 정도가 나오셨을 때의 기준이에요. 5등급, 6등급 정도가 나오셨는데 나는 하면 편입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빨리 기초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초를 넘어가셔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기초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기초부터 빠르게 잡아가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그 기초라는 게 뭐냐면요. 저희 학원 교재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 홍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원래 기본이에요. 이게 수능 수준의 기초 어휘 2600개 즉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빨리 수능 수준까지는 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게 또 어려울 수 있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수능 시험지를 보면서 아, 난 이 정도 단어는 다 알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모르는 단어가 투성이었죠. 근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편입을 잘하고 싶으시다면 수능 정도에 나오는 단어들은 에이 이 정도는 단어가 아니지 기본 아니야
라는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로 떼는 게 바로 수능 수준의 기초 어휘예요. 그럼 저희 학원에서는 요 하얀 책이라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기초적인 단어부터 수능 수준 단어까지 들어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요.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뭐 create 같은 단어들.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는 그게 필수 단어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create, frame, wounded 이게 조금 어려운 거죠. 얘는 잘 모릅니다. 얘는 잘 아는데요. 자, 뭐 scenery 같은 표현들 얘도 잘 모르시겠죠. ground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기초 어휘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떼셔야 할 기초 어휘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 어휘들 빨리 떼실 거고요. 그래서 하얀 책에서는 이런 걸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공부는요 정말 필수적이에요. 여기서 보통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많은 편입생들을 봤겠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때 설렁설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흰 책 같은 거 외울 때 에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뭐 라는 마음으로 설렁설렁 하세요. 근데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죠. 여러분들이 7월 달쯤이 되시면 분명히 고급 어휘를 암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7월 달쯤이 됐을 때도 아직도 필수 어휘만 암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과목만 준비하는 영어일수록 더더욱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얀 책이에요 여러분. 이 하얀 책은 기초어휘 260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능의 기초어휘를 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어휘들 빨리빨리 암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실 게 바로 빨간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처음엔 여러분이 기초반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흰 책을 빠르게 암기하겠죠.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빨간 책입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편입에 나오는 빈출 어휘들 조금 더 볼 겁니다. 조금 더 난이도가 커요. 이런 단어들이죠. 많이 못 본 단어들이 많죠. 뭐 이런 거는 본 적이 있어도 홈이지 이런 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이제 조금씩 어떤 단어가 등장할 거냐면요 내가 살면서 보지도 못했던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편입은 하셔야 돼요. 편입은 그걸 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단어들이 있죠. 뭐 averse 같은 단어들. 그래서 관련 표현들은요 be averse to owe advice from others 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표현들까지 여러분 다 외우실 겁니다. 그게 빨간 책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바로 빈출 어휘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되시면 지금 총 몇 개죠? 3500개랑 2600개니까요. 한 대략 6000개 정도가 되죠. 이거를 빨리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7월 달쯤 됐을 때 내가 정말 되겠다 안 되겠다가 나뉘는 지표까지도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7월 달 가면 또 포기하면 안 되겠죠. 안 돼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들으시기 때문에 정말 지금 마음을 잡으셔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600개를 외우고 그 다음 빨간 책을 외울 겁니다. 이렇게 어휘를 다지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갈 어휘가 뭐냐면 검정책이란 어휘예요. 검정책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어렵고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보기 힘든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외울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싶은 단어들을 다 외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뭐 agitation, 혼란, 동요, 불안, agnostic, 불가지론자. 자, 그게 뭐냐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말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내가 이런 단어를 왜 외워야 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외워야 돼요. 이런 것들 다 외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외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어려운 단어들 있죠. 이걸 다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언제 끝내실 거냐면요 언제 끝내실 거냐면 7월 달 정도까지 요 단어까지를 끝낼 겁니다. 이게 7월 달 정도까지를 끝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달 정도까지는 이 단어집까지 그럼 몇 개죠 대략? 2700개 아까 6100개였죠. 한 8800개 정도의 단어를요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웬만한 편입시험지를 봤을 때 그래도 모르는 단어가 많지만 꽤 모르는 단어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빠르게 가시고요. 7월 달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어휘 공부를 하는 건 단지 그냥 영어 해석에만 도움이 되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휘 유형이라고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밑줄 하나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랑 동의어를 찾는 문제가 나와요. 학교에 따라 문제수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편입은요 수능처럼 모두가 똑같은 시험지를 보고 1등부터 뭐 만등까지 정해서 알아서 편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만 낸 문제집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학교마다 다른데요. 꼭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요 어휘를 물어보고요. 동의어를 찾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쉬울 리가 없겠죠. 이 단어가 요런 수준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위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어휘를 암기하시는 게요. 어휘 유형을 해결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휘 유형은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학원에 오시면 흰 책을 외울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오시면 이 하얀 책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기초 단어를 빨리 마스터할 거고요. 끝나자마자 빨간 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요. 이 빨간 책에서는 편입 빈출 어휘들을 계속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검정책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은 어휘들을 외우게 될 거예요. 요 정도까지가 몇 월달까지라고요? 7월달까지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시작했으니까요. 7월달까지 완벽히 마스터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암기를 하시면 꽤 많은 단어를 알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7월달 이후로 정말 우리가 이제 탑7, 소위 말하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그런 탑7 학교들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제 또 어디 뭘 할 거냐면 V서밋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V서밋이라는 단어집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단어를 외워야 돼. 왜 외우고 있지? 라고 싶은 단어도 외우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학교를 가시려면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살면서 본 적도 없는 것 같죠. jaded, janitor 이걸 내가 왜 외우고 있지?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완벽히 암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편입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전 아닌 건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과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험생이란 마음으로 공부를 하실 수만 있으면 여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어 하다가 수학 하다가 국어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 한 과목만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집중력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경지입니다. 뭐 language, languor 이런 단어들 여러분 살면서 보기 힘든 단어들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면 7월 달부터 요 단어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복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 V서밋까지 완벽히 외우시죠. 제가 완벽히 외우는 기준은 요 V서밋 책까지도 한 4회독, 5회독 정도로 돌리시면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적어도 어휘 때문에 틀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독해 실력이나 문법 실력, 해석 실력에 따라 달리겠지. 요 정도로 완벽히 하시면요. 어휘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요.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어휘 유형은 여러분들이 틀리실 리가 없다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독해 지문을 읽다가 아니면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논리 지문을 읽다가 어휘 때문에 내가 지금 해석이 안 된다는 느낌은 안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이거를 계속 얘기하겠죠. 근데 결국 또 한 해가 지나고 한 8월 달쯤이 되죠. 9월 달쯤이 되죠. 결국 여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영어 한 과목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더. 한 과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못 잡으시면 여기까지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어휘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는 하얀 책부터 시작해서 빨간 책, 검정 책,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 학원에. 빨간 책, 검정 책을 가지고요. 완벽히 숙달을 시킨 다음에 7월달 이후로는 V서밋이란 단어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휘를 완벽하게 다질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맨날 외우셔야 돼요. 매일 어휘를 외우지 않는 거는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신경을 쓰시고 완벽하게 7월달까지 마스터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법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문법이라는 그 영역도 있거든요. 그럼 문법 문제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문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또 여기서도 또 많이 멘탈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문법을 하다 보니 영어 문법은 역시 어려워. 역시 영어 문법은 안 돼. 난 할 게 아니야. 이미 공포증이 걸리셨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아니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해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미 영어를 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 문법에 들어오면 이미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 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들어오시면요. 기초적인 문법부터 아주 빠르게 마스터하는 걸 배울 겁니다. 여러분 1대1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문법을 잡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문법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져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문법 사항을 암기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먼저 마스터한 다음에요. 기출 문법을 중심으로요. 빠르게 정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쉬운 여러분들이 가장 반길 만한 영역으로 뭐가 있냐면 수능에 보시면 어법 문제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죠. 1, 2, 3, 4, 5번. 그리고 하나 고르는 문제죠. 여러분, 요 문제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가 어떤 걸 물어보는지 떠올리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그걸 알려면 마스터해야겠죠. 편입은요. 이런 유형이 나오긴 합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훨씬 더 어려운데요. 겁먹을 건 아니에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문법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나한테 질문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걸 생각해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모든 문법 사항을 외워야 생각이 날 겁니다. 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외웠을 때요. 적용하는 훈련이겠죠. 이 문제는 나한테 뭘 물어보는 것일까? 이 문제는 나한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것일까를 잡아내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를 잡아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은 전혀 문법을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학원에 계신 문법 선생님들이요. 제가 가진 않지만 제가 자부하기로는 정말 대한민국 편입 문법계에선 제가 봤을 때 문법계에선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따라갔을 때는 전혀 문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답을 찾는 훈련을 계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에 기초반에 오시면 보게 될 문법 문제입니다. 얘는 뭐냐면요. 아주 기초적인 문법 사항들을 담은 문법집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요. 아주 기초 문법들을 빠르게 암기하시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영문법의 기초, 동사의 형식, 시제 같은 것들. 처음 보는 뭐 이런 것들 다 볼 겁니다. 수동태, 가정법, 조동사. 머리 아프시죠? 저도 압니다. 근데 이런 것들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외워볼 거예요. 이걸 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기초반에서 하실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초반이라는 게요. 지금 1월 달에 오신다면 1, 2월 달에 되겠죠. 1, 2월 달에 여러분 기초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3, 4월 달로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반으로 올라가시게 될 겁니다. 자, 1, 2월 달은 기초반, 그 다음에 3, 4월 달은 중급반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중급반으로 가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전 문법이라고 돼 있죠. 문제풀이형 문법, 즉 기초반에서 일단 필수적인 문법들을 다 암기하고요. 이제 실전, 중급반으로 가시면요. 실제로 문제를 푸는 훈련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문제를 보고는 뭘 생각해야 될지를 아주 쉬운 문제부터 훈련해 볼 거예요. 여러분, 쉬운 문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쉽다면 고1, 2나 중학교 3학년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문법 사항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볼 겁니다. 같이. 자, 그래서 그렇게 갈 거고요.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뭐 정오형, 밑줄 유형, 빈칸 넣기 유형, 영장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서 모르겠죠.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반, 중급반, 기초반 여러분들이 쭉쭉 가면서요. 계속 그 학원 자체 교재들로 여러분들은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요.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요게 예시예요. 밑줄 쳐져 있죠. 밑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한번 볼게요. 자, A번 보겠습니다. A번에 헤드 테이큰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를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헤드 테이큰이 왜 썼을까? 왜 여기다 밑줄을 쳤을까? 그때 이게 떠오르시면 돼요. 앞에 있는 if를 보면 되겠다. 앞에 있는 if를 보면 되겠다. 아, if랑 연결되니까 얘는 가정법에 대한 거겠구나 라고 떠올리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가정법에 대한 거네.
근데 had taken이니까 가정법에서 과거 완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겠다. 그리고 B로 가니까 before doing, before 뒤에 ing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C번에 would 보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냐면 if랑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여기 있는 주절이 would, have, pp가 되겠구나. 맞네. 그러면 would도 맞고 have been도 맞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더 안 보이셔도 여기를 보면서요. 에이, 얘는 소위 말하는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비교급. 자, 비교급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비교급. 근데 뭐가 비교급을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비교급을 꾸며줄 수 있는 거는 much, by far 이런 것들이 있어요. by far, even 써볼게요 한번. still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써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게 떠오르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지. 얘는 비교급을 꾸며줄 수가 없으니까 얘가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쓴 김에 외우면요. 얘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much, by far, even, still, far a lot. 잠깐 딴 얘기 좀 할게요. 자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이렇게 외우는 걸 찾는 겁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여기를 제가 지금 욕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하는 걸 여러분들도 암기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를 8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여기를 R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세요. 그래서 뭐봐 2 8아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꾸며주는 거는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외워서 그러면 비교급을 꾸며주는 게 뭐가 안 되니까 뭐를 쓴 정답은 2번이겠다 라고 잡아가는 게 여러분 일단 밑줄 친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보고 if가 보이고 before ing를 보면서 before 뒤에는 ing가 올 수 있다는 게 보이고요. would 보면서 얘랑 if랑 연결시키고요. have been을 보면서요. had taken과 연결시켜서 둘 다 지우시고요. better를 보면서 뭐가 꾸며줄 수 없겠구나라는 걸 보는 거 요게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가볼게요. 이번엔 다른 유형이죠. 빈칸을 뭔가 채워넣는 유형이죠. 자, 여러분들 요 문제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2달만 공부하셔도 딱 정확히 5초면 풉니다. 5초. 어떻게 푸냐면요. object to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동사를 안 쓰고 ing를 써야겠네. 그러면 정답은 A겠다 라고 5초 만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문법은요. 내가 이게 뭘 물어보는지만 정확히 파악하죠. 완벽히 풀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오셔서 이렇게 기초사항부터 시작해서 핵심적인 문법을 잡아가셔야 지금처럼 보이는 겁니다. to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to라는 거는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고 to 부정사라는 것도 쓰일 수 있으니까 전치사로 쓴다면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야 되는 거고 to 부정사라면 동사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거거든요. 요게 떠오르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팔로잉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빨리 오셔서 빨리 문법사항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문법은.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요. 문장을 만드는 유형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영작하시는 겁니다. 영작은 뭐가 중요할까요? 어순이 중요하겠죠. 이 어순을 따져보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톰은요. 바꿨습니다. 그의 전공을 엔지니어링에서 영어로 바꿨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요. 여기 문제 1번부터 볼게요. With hopes to be able easier to locate 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 easier이요. 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to be able to locate employment easier 이라고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요런 영작 훈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어순이에요. 자, hoping 희망하면서라고 돼 있죠. 그가 easier get.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get a job easier. 요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틀린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로 가시면 희망과 함께라고 돼 있죠. 자, 희망과 함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희망과 함께 for being able to a better job. 자, 찾을 수 있는 거죠. better a job이야. a better job이에요. 요 어순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D번 가보면요.
희망하는 거죠. 찾는 거를, 직업을 더 쉽게 딱 정확히 여기 완벽히 쓴 그런 문장이 됩니다. 정답이 그래서 D번으로 가시면 되는 그런 문장, 영작 유형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 유형은 어순에 맞게 배열하는 능력이니까요. 그것만 좀 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문법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보고 뭘 떠올려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법 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계를 좀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학원에 오시면 1, 2월 달이 여러분 소위 말하는 기초반이에요. 1, 2월 달이 소위 말하는 기초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기초반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3, 4월 달이 뭐가 되냐면요. 소위 말하는 중급반이 되는 겁니다. 중급반.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 고급반, 실전반, 실전 1반 해가지고 파이널반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먼저 오시면요. 어떤 특권이 생기는 거냐면요. 3월 달에 와서 기초반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입은 무조건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 이런 말 들으면 편입은 대충 그거 그냥 한 영어 공부 좀 하다가 점수 좀 받아두고 6월 달쯤부터 대충 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딘가에서 누군가한테 들으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어 한 과목이라고 무슨 3달만 하고 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원래 영어를 월등하게 잘해서 정말 너무 잘해서 가시는 분들 말고는 제가 가시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지금 결심 잘하셨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준비할 마음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절반은 뭐냐면 오늘 듣고 난 이 시간 이후부터 바로 편입 준비를 시작하는 게 그 절반이 되는 겁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요. 문법 사항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가볼게요. 이건 이제 마지막 파이널,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널 마지막 판에 볼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집을 가지고 막판에 플러스로 여러 가지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막판 파이널 특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져가야 되는 것들만 가지고 뭐 별표 1000개 특강, 편포 특강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특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면서 막판 정리하시면 문법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짜로. 이번엔 논리라는 영역을 한번 볼게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논리라는 영역. 이게 뭐야? 논리가 뭐지? 논리적인 걸 물어보나? 좀 생소하실 수 있죠. 실제로 편입에만 좀 특수하게 존재하는 유형이에요. 한국에 있는 공인영어 시험에서는요. 실제로 GR이나 SAT에 가면 많은 시험입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공인영어 시험에서는 이 유형을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논리는 뭐냐면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어휘, 해석,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문제가 될 겁니다.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럴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즉 막판에 거의 합격을 위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논리 영역을 얼마나 잘하냐 아니면 다 틀리냐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이 보통 결정되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독해 같은 유형은 잘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다 하시거든요. 논리는 안 되는 분들은 끝까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논리형의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수능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죠? 수능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빈칸이라는 유형이 있죠. 수능에 빈칸 유형이라고 있죠. 막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빈칸 하나 뚫고는 여기 뭐가 들어갔는지 물어보죠. 대체 이걸 나한테 왜 물어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물어보죠.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고르라고 말하죠. 요거랑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논리 영역에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한 줄짜리에 빈칸을 뚫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넣으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황을 하겠죠. 이거 뭐지? 여기다 뭘 넣으라는 거지 대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푸는 방식이 다 있는 겁니다. 딱 단서를 잡고 얘 때문에 정답은 얘밖에 안 되겠다는 식으로 가시면 되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당황하겠죠. 이런 게 논리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것까지 있냐면 수능 빈칸처럼 나와요. 엄청 길게 씁니다. 쭉 쓰고요. 여기 빈칸을 뚫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나와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실제로 편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가고 싶은 워너비 학교가 어디냐면요. 그 중에 하나가 한양대거든요. 한양대가 참 깔끔해요, 여러분. 왜 깔끔하냐면 그냥 영어 시험 잘 보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가장 잘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강대 같은 경우는 면접도 봐야 돼요.
한양대는 정말 깔끔하게 영어 하나로 모든 걸 결정짓기 때문에 정말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 같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시험 문제를 쉽게 내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문제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특징이 뭐냐면요. 이 논리 유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20문제가 나와요. 논리 유형만.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가 합격을 결정지어주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요. 조금 더 암울한 소리를 하면 여학생들 지금 이거 들으신 분들 중에 이대를 가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대는요. 정말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모든 지문에 빈칸이 뚫려 있어요. 모든 지문에. 그러니까 이 논리를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상위권으로 갈수록 핵심이 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논리를 기초반부터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기본적인 단어 빨간 책, 하얀 책, 검정 책을 완벽히 마스터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기초반부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오시면 1, 2월 달 기초반을 하겠죠. 3월 달 중급반부터 여러분들은 논리 수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초를 잡아두시고요. 아, 논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면 금방 잡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제 이건 논리 교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 교재들 여러분들이 보게 될 자체 교재들이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재밌죠? 네, 제가 재밌죠? 라고 항상 강의에서 많이 하거든요. 재밌죠? 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 재밌죠? 라고 딱 말을 언젠가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강이었거든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뭐라고 달냐면 니나 재밌지 라고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이때 왜냐면 제가 재밌죠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되게 흥미롭다지 않냐고 유도하는 건데 이 말을 보고 이제 이런 말을 자제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해버려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시 문제예요.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한 줄짜리에 빈칸이 뚫려 있죠. 그러면 대충 막 푸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도 다 원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자 밴드의 새로운 앨범은요. 보편적으로 혹평을 받은 겁니다. 비평가들에 의해 혹평을 받은 거예요. 혹평을. 즉 굉장히 나쁜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얘가 또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얘랑 똑같은 말을 여기다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with 많은 사람들이 바로 비평가가 되는 거죠. 그 많은 비평가들이요. 여기도 혹평한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혹평한다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혹평한단 말이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단어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단어를 못 외우면 단어를 모르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논리 유형은.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기초반에 하지 않는 이유예요. 논리를 연습을 하는 것보다 어휘를 외우시는 게 빠릅니다. 지금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모욕하다인 D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팬드와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혹평하다는 내용, 조롱하다는 내용으로 정답을 D에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논리 문제고요. 이런 유형들도 있어요. 엄청 길죠. 이거보다 더 긴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긴 논리 유형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긴 논리 유형 문제들도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서요. 아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다. 그럴 때 이런 걸 잡는 거예요. 이제 연습하실 거예요. 전부 다 여기 nevertheless 같은 표현을 잡아가면서요. 아 반대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서 답의 단서를 잡아서 정답이 뭐가 되는지를 쭉 해석해 볼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논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풀어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들도 확실하게 근거를 잡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여기 이게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논리 유형은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한양대를 노리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마지막까지 힘들어하는 게 논리예요.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괴롭힐 겁니다. 이 유형은요. 제가 장담하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이겨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까지 연습을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면 절대로 이 유형이 여러분들을 막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 유형은 이런 식으로요. 답을 찾는 훈련을 계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유형을 여러 가지 걸로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시면 중급반부터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엔 독해 유형이죠. 자, 독해 유형입니다. 독해가 여러분 가장 많겠죠. 문제수는 거의 가장 많습니다. 독해를. 여러분 그럼 독해는 정말 편해요. 뭐가 편하냐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수능에서 보던 지문들이 나오는 건데 훨씬 더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단문이에요. 하나당 한 문제. 그 다음에 복문이에요. 하나당 뭐 2개 문제, 3개 문제, 4개 문제, 5개까지도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하나당.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훈련이 바로 독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해 문제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문장 해석을 넘어서 가지고요.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공부를 해볼 겁니다. 아, 이 지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지문의 핵심 소재는 무엇이고 이 지문의 주제는 무엇이니까 내가 어떤 걸 찾아야 되고 정답은 뭐가 되는지 볼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공부하실 때 해보신 분들은 무조건 지문 안에 답이 있다 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희들도 그렇게 훈련해야겠죠. 그 지문 안에 정답을 명확하게 찾아가는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화려한 스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겠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답을 어떻게 하면 캐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독해 수업은 이제 저랑 진행하시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지문도 정확히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정답은 여기 때문에 정답은 이거밖에 안 되겠다. 그렇게 자꾸 찍어가는 훈련을 하시면서요. 정말 문제가 안 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독해는요 여러분 진짜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학교는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고 어떤 학교는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정말 학교별로도 생각을 꼭 하시면서 대비를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는 나와 맞는 학교들도 있고 맞지 않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해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뭐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자체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독해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특강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다지기 위해서니까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독해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사실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뭘 안 했냐면요. 여러분, 영어의 기본인 단어를 했습니다. 근데 뭘 안 했냐면요. 단어가 모이면 뭐가 되죠?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되죠. 근데 이 독해는 지문을 독해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단어를 외워도 문장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또 해석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공부를 바로 시작해야겠죠.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게 될 거겠죠.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분석 독해입니다. 자, 분석 독해도 독해 아닌가요? 독해는 독해죠. 독해는 독해인데 얘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냥 독해는 한 지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라면 여러분들 얘는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영어 문장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이런 영어 문장을 구조 분석하는 방식을 아주 탄탄하게 잡는 과정을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예요. 이런 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기초반에 오시면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단순한 문장 구조 파악이에요. 이건 단순한 문장 파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에는 영어 문장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는요. 위치어입니다. 위치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영어 단어는요. 하나의 품사를 가져요. 그게 소위 말하는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것들을 품사라고 하는데요. 그 품사가 들어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소위 말해서 위치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여기밖에 못 들어가겠다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주어가 어디고 동사가 어디고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다 뭘 나타내는지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문장 독해를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구조 분석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훈련들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있겠죠.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문장들이 이제 이렇게 분석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고요. 여기 지금 갑자기 또 문장이 있죠. 요렇게 목적어 처리하시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요렇게요.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고 이런 거 인식 안 하셔도 돼요. 쓰는 것들은 목적어. 이 문장은 삼형식이구나 라는 것들을 잡아가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삼형식 문장 안에는 또 문장이 있죠. 여기는 여기를 가주어라고 하고요. 요렇게 슬프구나. 방문하는 것이 슬프구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항상 생각합니다. 자,
슬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냐면 방문하는 것이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스쿨에 고등학교에 방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는 것이요. 그룹을요 보는 거죠. 10대들의 그룹이 보는 겁니다. 즉 여기가 보는 거죠. 얘네들이요. 여기 이렇게 목적적 보호라고 되게 됩니다. 얘를 지각동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 한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을 쪼개서 정확히 독해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어떻게밖에 안 되냐면 대충 단어가 think 생각한다. 슬프네. 나는 슬프다고 생각하나? 담배 펴? 나 담배 피나? 여러분 이렇게 독해가 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어만 외웠을 때 문제가 그거죠. 나는 생각한다, 슬프다, 방문한다, 학교가 높아, 고등학교, 10대들이 담배를 피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문장을 구조 분석을 해서 이게 이런 말이 되겠구나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문장이 뭘로 쓰였는지가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서두르는 거 보는 겁니다. 자 학교가 끝난 후에 for smoking 담배를 피기 위해 서두르는 걸 보고 있는 것이 슬프다는 거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처럼이에요. all day 하루 종일 이것을 위해서 기다렸다는 것처럼 그렇게 서두르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직독시켜라는 거죠. 이렇게 나는 항상 생각을 한다. 슬프다고 방문하는 것이 고등학교를 그리고 보는 것이 그룹들을 10대들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확히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훈련을 해볼 겁니다. 자 서두르는 것을 학교가 끝난 후에 담배를 피기 마치 그들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말을 한국말로 바꿔볼 겁니다. 이렇게 바뀌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방과후 아이들이 무리가 마치 하루 종일 그 시간만 기다렸다는 것이 서둘러 담배를 피우러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왜 영어가 안 되냐면 이 문장을 써놓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해석을 써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체 어디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근데 문장 구조를 배우시면요.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생각한다가 있죠. 그럼 여기 어디 있는 거냐면요. 생각한다가 뒤에 있죠. 즉 이거예요. 영어는 동사가 앞에 나오지만 한국말은요. 동사가 맨 끝에 나옵니다. 나는 이래서 이렇다고 이렇게 했다. 라는 동사가 맨 끝에 나오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영어와 한국말의 차이가 보이시면서 직독시켜도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 2월달 기초반에서 할 분석 독해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분석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잡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 기본적인 것들만 제대로 하셔도 기본적인 영어 문장, 웬만한 영어 문장 때문에 문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으로도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나는 정말 영어 문장의 구조를 확실히 뚫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당연히 준비되어 있겠죠. 복잡한 문장 구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그 1형식,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를 넘어서 가지고요. 도치, 비교, 강조, 생략 등 영어 문장의 모든 여러분들이 보는 갑자기 막 노모어가 나오고 이게 뭐지 싶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완벽하게 뚫어내고 해석하는 거를 공부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다만 얘는요. 여러분 특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수업 시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율할 수가 없어서 얘 같은 경우는 특강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주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걸 공부할 거고요. 그걸 넘어서 가지고요. 정말 나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싶다. 영어 문장 다 뚫리게 만들고 싶다를 위해서 그 강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7월달, 8월달이 되시면 이런 문장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난감하죠. 왜 난감하냐면요.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아주 골 때리는 문장이에요. 어떤 골 때리는 문장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ings we thought we wanted, thing we thought we want most intensely, we realized we 돼 있죠. 여러분 이런 문장을 보면 에이 이건 난 못 풀 거야 라고 느낌이 드시죠. 해석도 안 되고 생각한다, 원한다, 깨닫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care about. 그쵸 여러분.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제 이게 보일 겁니다. 여기가 주어고 우리가 깨닫는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목적어인 명사절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는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원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얘가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 여기 있던 겁니다. about 뒤에 있던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걸 깨닫는 거죠. 뭘 신경 쓰지 않냐면요. we부터 intensely까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했던 것을이에요. 가장 강렬하게.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장 강렬하게 원했던 것을요.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라는 해석을 공부해 볼 거예요. 이런 문장을 도치라고 합니다. 도치.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게 이렇게 되겠죠. 자,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했던 가장 강렬하게. 그죠? 우리는 깨닫는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자, 그리고 이걸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거죠. 즉 내가 가장 원했던 걸요. 오히려 우리는 가장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걸, 내가 가장 소중하게 원하는 걸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복잡한 문장 구조까지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문장 해석, 영어 문장의 구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1부를 마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드린다고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어휘였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원에 오시면 하얀 책, 빨간 책, 검정 책, 그리고 V서밋이라는 아주 최상위 난이도의 문제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탑 7급의 학교를 가기를 원하신다면요. 하얀 책, 빨간 책, 검정 책을 빠르게 7월달까지 암기를 끝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7월달 이후로는요. V서밋이라는 가장 최상급의 단어를 완벽히 정리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휘를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었죠. 여러분 문법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되 나중에 중급반으로 들어가시면 내가 이 문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문법 사항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밑줄형, 정오형, 그 다음에 뭐 문장 빈칸 넣기형, 문장 영작형 여러 가지 형태들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는지를 다져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반에서는 완벽하게 암기를 할 거예요. 문법 사항들을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였죠. 여러분 논리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의 빈칸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한다고 말씀드렸죠. 한 줄짜리도 되고 두 줄짜리, 세 줄짜리, 여러 줄짜리도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완벽하게 이것 때문에 정답이 이거다 라는 정확히 근거를 잡는 훈련을 해서 완벽하게 푸시는 훈련을 또 해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독해였죠. 독해는 뭐였죠? 그 지문을 완벽하게 구조 분석하는 걸로 배울 거예요. 지문을. 그래서 이 지문은 여기가 주제고 여기는 부연 설명, 여기는 예시, 여기는 이런 내용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뽑아내는 훈련을 계속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었죠. 여러분 뭐였죠? 여러분들이 기초반에 오시게 되면 무조건 듣게 될 분석 독해입니다. 독해를 하기 전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는 위치어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식을 분석 독해를 통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 구성들은 공부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복잡한 문장 구조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특강을 들으시게 되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렇게요. 편입의 유형에 대해서 편입 영어는 이렇게 구성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랑 오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알아보신 여러분들은 이미 반쯤 진짜로 성공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결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시작하지? 아 이때 시작해야 되나? 아니야 조금 더 쉬자. 아니야 이때 시작하는 게 지금은 좀 오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시작하시는 분이 보통은 대학을 가십니다. 지금 고민하셨으면요. 당장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궁금하신 게 있겠죠. 과연 우리 학원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떤 제도들이 있고 노예제도는 뭐고 대충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잠깐 1부를 마칠 겁니다. 1부를 마칠 건데 2부에서는요. 다른 이재현 선생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한테 학원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며 생활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럼 학원에는 어떤 제도들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그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더 있겠죠. 학원에 오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후회하진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 오셔서 완벽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준비할 거고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바로 2부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바로 학원 시스템이 어떻고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주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